네, 우리 김영민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관리와 그리고 준비,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네. 선관위는 2022년에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 전액을 국비로 해서 선거 장비 제작 사업 2개년 사업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내년 요구액 중에서 197억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17개 시도에 부담하라고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사전투표 장비 구입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당초 제작 수량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장비의 납품이 불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마다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선거인 그리고 선거 지체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사전투표 운영에 있어서 극심한 혼란이 불거듯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 그리고 22년 대선, 그리고 지선 전체 투표율 대비 사전투표 비율이 모두 4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 7일 진행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최고 기록으로 22.64%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시는 게 원래 계획대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국정원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고 또 개표값을 해커가 변경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다른 기관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한 후에 그 결과를 자기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사전투표 바로 전날, 사전투표가 아니라 보궐선거 바로 전날 10월 10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와 협의를 했나요?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발표 날짜, 시각 이런 것들까지는 그럼 10일 날 안 발표한다는 걸 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따로 각자의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통보는 받았습니다. 네, 알고 있었다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 전달 안 했습니까? 선관위가 그래서- 사실상 그 발표를 방조한 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 불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그런 못했습니다. 국정원의 발표 이후에 일부 보수 언론과 특히 여당 대변인까지 나서서 사전투표를 축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사전투표 시스템은 중복해서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이미 드러났다라고 규정을 하고 사전투표 시스템을 없애는 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여당 대변인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선거제도 자체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의 의견이고 아니 사전투표 시스템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 투표할 수 있고 이런 평가에 동의하냐고요. 그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사실상 불안하다고 저희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총장님이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외부 출신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훨씬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정선거 논란 등의 빌미를 줘서 선관위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이라면 사전투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라도 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이건 그러면 위법 논란이 계속 있거나 부정선거 논란이 있으면 사전투표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까?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도를 폐지하자 말자라는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함께 저희 이 최소의 조직 단위에서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저희 직원들의 그 선거관리 업무의 그 경무성이 그러니까 업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것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시 지방선거 할 때는 사전투표 때 7장의 투표지가 동시에 같이 나오고 그 투표지를 관리하는 문제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법령과 규칙이
서로 상치돼 가지고 1차원 바꿔들을 쓰냐 2차원 바꿔들을 쓰냐의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그러면 사전투표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직원들이 피곤하면 사전투표제도 없애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그건 되는 게 물론 그렇지 아니라 않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제도를 네. 더 잘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력과 이런 부분들이 보충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아니 우리 저기 사무총장님의 답변의 태도가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국정원의 발표도 있었고요. 또 발표 시점에는 선관위 방조가 있었고 또 이어서 보수 언론과 여당의 사전투표 폐지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정부 여당은 사전투표 예산을 축소도 하고 마치 이게 하나의 각본처럼 막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번에는 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했네요. 이번에 이제 국정원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7,100명을 만들었습니다. 자, 37,000명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이번 보궐선거 때 이렇게 했다는데요?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 기본적으로 그러면 또 해킹이 됐다는 전제가 성립이 아니 돼야 되는 선거의 부분인데 불신을 조정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사회통합에 져야되는 이 민주주의 적 아닙니까 이런 거는?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선관위 이거 봅니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에 이런 영상, 대한 이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 네. 주장하는 이런 영상을 알고 계셨냐고요? 저는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위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예, 선거인 자체를 알겠습니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네.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